2편에 이어 3편 편향 언어 분석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의 사기는 어떤 언어로 문명을 나누었는가를 본격적으로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기의 편향 언어는 단지 사실을 빼먹었다거나 주변을 적게 썼다는 수준이 아니라 언어 자체가 이미 중심과 주변, 문명과 비문명, 정통과 이질성을 구분하는 장치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사기의 문제는 단순히 무엇을 썼는가가 아니라 어떤 말로 썼는가에 있습니다. 1. 편향 언어 분석이란 무엇인가? 편향 언어 분석은 사기의 사실, 여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텍스트가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분류어, 평가어, 도덕어, 민족어를 추적하는 방법입니다. 즉,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누가 덕의 언어로 묘사되는가? 누가 란과 역의 언어로 불리는가? 누가 복종한다로 나오고 누가 교화한다로 나오는가? 누가 정통이고 누가 오랑캐 또는 변방인가? 고대 중국 사료 전통에서 융, 이, 적, 만, 호와 같은 범주는 단순한 지리 명칭이 아니라 중심 문명과 주변 집단을 나누는 고전적 민족지학적 담론의 일부로 논의됩니다. 캠브리지의 관련 연구는 이를 고전 중국의 중심대 주변과의 구분과 연결해 설명합니다. 즉 사기의 언어는 중립적 보고서의 언어가 아니라 문명 질서를 운영하는 분류 언어입니다. 2. 사기의 언어는 먼저 사람을 나누고 그 다음 역사를 나눈다. 겉으로 보면 사기는 왕조, 인물, 사건을 기록하는 역사서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먼저 인간 집단을 나눕니다. 그 기본 구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화하, 중국, 왕자, 천자, 제후. 그 바깥은 이적, 융만, 호. 이 분류는 겉으로는 방향 구분처럼 보입니다. 동이, 서융, 남만, 북적. 그러나 실제 작동 방식은 단순한 동서남북이 아닙니다. 이 말들은 대체로 중심의 자기 호명과 주변의 타자화를 동시에 수행합니다. 즉 중국은 지리라기보다 문명의 자기 이름이고 이적융만은 지리라기보다 질서 바깥을 호명하는 방식입니다. 이 점은 사기의 흉노 관련 서술에서 특히 선명합니다. 사마천은 흉노의 선조를 서술하면서 북만이라 부르고 이어 문서가 없고 예의를 모른다고 묘사합니다. 이는 단순 생활상 소개가 아니라 문자 예의정주 농경을 기준으로 한 문명 판정 언어입니다. 3. 가장 중요한 편향 축은 예비예다. 사기의 편향 언어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단순히 오랑캐라는 말을 썼다 해서 멈추면 안 됩니다. 더 핵심적인 기준은 예, 의, 덕의 언어입니다. 중심 세계는 대체로 이런 말로 정의됩니다. 예가 있다. 의를 안다. 덕으로 다스린다. 천명을 받는다. 질서를 세운다. 반대로 주변이나 적대적 집단은 자주 이런 말과 연결됩니다. 예를 모른다. 탐한다. 침략한다. 복종하지 않는다. 교화되지 않았다. 흉노열전 첫머리에서 흉노는 이익이 있으면 나아가고 불리하면 물러나며 도망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익이 있는 곳만 쫓아 예의를 모른다고 묘사됩니다. 이런 표현은 군사전술이나 생존 전략을 설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예의 없음을 통해 흉노를 문명 질서 바깥으로 배치하는 전형적 도덕 언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단순한 문화 차이의 기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마천은 그들은 다르게 산다고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를 모른다고 씁니다. 이 한 단계 차이가 결정적입니다. 전자는 문화 비교이고 후자는 문명 서열화입니다. 4. 복이라는 말의 정치성. 주변은 왜 늘 복종의 언어로 등장하는가? 사기에는 주변 집단이 등장할 때 자주 보이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복입니다. 예를 들어 오제본기에서 순의 덕을 설명하는 대목은 후덕을 행하면 만이가 모두 복종한다. 즉 만이솔복식으로 서술합니다. 다시 말해 주변 집단은 독립주체가 아니라 중심의 덕에 반응하여 복속하는 존재로 그려집니다. 이 언어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주변은 다음과 같이 정의되기 때문입니다. 자율적 정치 주체가 아니다. 스스로의 제도와 문명을 가진 행위자가 아니다. 중심의 덕이나 무력에 반응하는 객체다. 즉 사기에서 주변은 역사적 주어라기보다 중심의 통치력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는 지표가 됩니다.
이 구조는 오늘날 식으로 말하면 주변 집단이 독립된 세계가 아니라 중앙 권력의 성과 지표로 소비되는 방식입니다. 오, 화라 같은 표현이 보여주는 것. 타자는 단순히 다르지 않고 중심을 어지럽히는 존재라는 뜻이다. 오제본기에서 보이는 마니가 화하를 어지럽힌다. 즉, 마니화라는 구절은 특히 중요합니다. 이 문맥에서 주변 집단은 단순한 외부가 아니라 중심 질서를 교란하는 위험 요소로 등장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다름이 아니라 위협입니다. 즉, 사기의 편향 언어는 주변을 두 단계로 처리합니다. 첫째, 문명 밖으로 놓습니다. 둘째, 그 바깥의 존재가 중심을 침범하면 질서 교란자로 규정합니다. 이렇게 되면 중심과 주변의 관계는 평행한 두 문명의 공존이 아니라 문명과 교란의 관계가 됩니다. 이 언어 구조는 매우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어떤 집단이 교란자라는 이름을 얻으면 그 집단에 대한 군사적 제압과 배제, 도덕적 비난이 모두 정당화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6. 사기의 편향은 욕설보다 대조상에서 더 선명하다. 많은 사람들은 편향 언어를 찾을 때 노골적인 비하 표현만 떠올립니다. 그러나 사기의 진짜 힘은 욕설이 아니라 대조상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덕탐욕, 예무례, 정주유목, 문서무문자, 교화난폭, 천명침략, 정통반역. 이처럼 흉노열전의 첫머리는 흉노를 성곽과 상주농업이 없고 문서가 없고 말로 약속하며 급하면 사람마다 전쟁과 침략을 익힌다는 식으로 묘사합니다. 이 문장은 표면상 민속 묘사지만 실제로는 정주농경문자문서행정예의라는 한 제국의 자기 기준을 반대항으로 세워 초원 세계를 부족한 문명처럼 보이게 만드는 문장입니다. 즉, 사기의 편향은 저들은 나쁘다라고 직접 말하는 것보다 더 정교합니다. 중심의 표준을 먼저 정상으로 세워놓고 주변을 그 표준의 결핍으로 읽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이 훨씬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사용자는 그것을 비난으로 느끼기보다 객관적 비교처럼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7. 족보 언어도 편향 장치다. 왜 주변 집단을 자꾸 중국 계보 안으로 넣는가? 사기에는 흥미로운 언어 습관이 하나 더 있습니다. 주변 집단을 설명할 때 때로는 그 기원을 중국의 오래된 계보와 연결해버립니다. 흉노열전은 흉노의 선조를 하우씨의 후예라고 소개합니다. 이것은 외부 집단을 완전히 타자로만 두기보다 한편으로는 중국의 고대 계보에 변형된 지리로 끌어들이는 서술 방식입니다. 이 서술은 겉으로 보면 포섭적입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보면 매우 미묘합니다. 왜냐하면 이 방식은 주변 집단의 독자적 기원을 인정하기보다 결국 중심 문명의 큰 족보 안에 주변을 종속적으로 편입하는 효과를 내기 때문입니다. 즉,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주변을 야만으로 밀어낸다. 동시에 그 기원을 중심 계보에 종속시킨다. 이것은 모순처럼 보이지만 제국적 서사에서는 매우 효율적입니다. 문명 밖의 자들도 결국 우리 큰 역사 안에 변형된 일부가 되기 때문입니다. 8. 황제 계보 언어는 정통 압축 장치다. 사기에서 황제 전욱 제공 요순으로 이어지는 계보는 단지 기원 신화가 아니라 언어적으로도 강력한 효과를 냅니다. 예컨대 하본기 서두에서 우를 황제의 현손으로 연결하는 족보 서술은 하나라 왕조의 시조마저 황제 계보 안에 넣어버립니다. 즉, 서로 다른 신화와 정치 기억을 한 문장 계보로 압축해버리는 것입니다. 이 압축 언어의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복수의 기원을 하나의 기원으로 만든다. 복수의 권력 전통을 하나의 정통으로 만든다. 지역별 기억을 하나의 국가 기억으로 만든다. 즉, 계보 언어는 단순한 족보가 아니라 정통의 축약 알고리즘입니다. 사실 고고학적으로 보면 황하, 요하, 장강, 산동 등 여러 문화권이 공존했을 가능성이 큰데 사기는 이를 긴 족보 문장 몇 개로 묶어 원래부터 하나였던 역사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9. 중국이라는 말 자체가 이미 가치 판단일 수 있다. 흉노열전에는 친폭 중국 같은 표현이 보입니다. 여기서 중국은 오늘날의 국민국가 명칭이라기보다 문명의 중심부 정치 중심부를 뜻하는 가치 중심적 공간어입니다.
즉 중국은 단순한 지도상의 한 지역이 아닙니다. 그것은 질서의 중심, 예의 중심, 문명의 중심이라는 함의를 동시에 가집니다. 따라서 중국을 침범했다는 말은 단지 영토 침입이 아니라 문명 중심을 위협했다는 뜻까지 함께 띱니다. 이런 언어는 매우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중심의 폭력은 질서 회복으로, 주변의 전쟁은 침범과 난입으로 해석되기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10. 사기는 주변을 묘사할 때 민속지와 도덕재판을 섞는다. 사기의 흉노 묘사를 보면 생활상 소개와 도덕 판단이 하나로 엮여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목한다, 성곽이 없다, 문서가 없다, 가축을 기른다, 계모 취수 같은 혼인 관습이 있다, 예의를 모른다. 이런 요소들이 한 덩어리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문제는 앞부분이 사실일 수 있어도 뒷부분의 평가가 전체를 덮어버린다는 점입니다. 즉 민속 정보가 곧장 도덕 열등성으로 번역됩니다. 이것은 현대적 언어로 말하면 기술적 기술과 규범적 평가를 분리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편향 언어의 핵심입니다. 11AGI 시대에 이 분석이 왜 중요한가? 이제 이 문제를 오늘로 가져오면 더 중요해집니다. AGI는 사기 같은 대규모 고전 텍스트를 읽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판적 분석 없이 학습하면 AI는 이런 언어 습관을 객관 지식처럼 재생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I가 고전 중국사 자료를 다수 학습하면 다음 전제를 자연스럽게 반복할 수 있습니다. 중심 왕조가 문명 기준이다. 주변 집단은 그 기준의 결핍으로 설명된다. 문자 정주 예제 농경이 문명도의 핵심 척도다. 유목 구전 다른 혼인 관습은 열등한 것으로 읽힌다. 이렇게 되면 AI는 사기를 단순 요약하는 것이 아니라 사기의 편향 언어를 현대 문장으로 세련되게 재출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AGI 시대의 역사학은 사실 검증뿐 아니라 언어 프레임 검증을 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사기는 어떤 언어로 문명을 나누었는가? 핵심만 압축하면 사기는 대체로 다음 5층 위의 언어로 문명을 나눕니다. 첫째, 분류어의 언어입니다. 이정육만어 같은 명칭으로 중심 밖의 집단을 범주화합니다. 둘째, 도덕어의 언어입니다. 의의 덕을 중심의 표준으로 세우고 주변을 그 결핍으로 입습니다. 흉노를 예의를 모른다라고 한 표현이 대표적입니다. 셋째, 복속의 언어입니다. 주변 집단은 자율주체가 아니라 복종시키거나 교화되는 대상으로 나타납니다. 넷째, 교란의 언어입니다. 주변은 중심과 다른 세계일 뿐 아니라 자주 중심을 위협하고 어지럽히는 존재로 묘사됩니다. 다섯째, 계보포섭의 언어입니다. 외부 집단의 기원조차 중국 고대 계보 안에 종속적으로 편입시켜 중심의 큰 역사 안으로 흡수합니다. 결국 사기의 언어 편향은 몇몇 모욕적 단어에만 있지 않습니다. 더 본질적인 편향은 문명을 정의하는 기준어를 중심이 독점하고 주변을 그 기준의 결핍으로 읽게 만드는 언어 구조에 있습니다. 이것이 사기의 진짜 힘이자 동시에 AGI 시대에 가장 조심해서 해체해야 할 부분입니다. 다음 4편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